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비평, 뉴스와 보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기자가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팩트에 기반해서 하더라도 나열하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강조하거나 혹은 독자들의 읽는 흐름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같은 사건이나 같은 테마를 보도하더라도 다르게 읽히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실례로 어제 뉴스에 1조 1,300억 또 기부한 워렌 버핏 이렇게 크게 뉴스 타이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글의 흐름은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워렌 버핏으로 읽히잖아요. 처음 이 제목도 중요하잖아요. 제목을 보고 되게 네티즌들도 이 뉴스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제목이 내가 호감이 읽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클릭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의 낚시성 기사들이나 혹은 거짓이나 과장 뉴스를 만들 때도 제목을 정말 근사하게 잡잖아요. 복지에 대한 유튜브 보면은 막 전 국민 신청하면 10만 원, 얼른 신청하세요. 막 이런 게 조회수가 막 50만, 100만 이런 데 보면 전 국민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 65세 이상 전 국민은 지원한다. 이런 건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큰 제목을 잡아버리면 그건 아주 비윤리적인 거고, 저는 이제 팩트를 기반한 제목을 잡더라도 굉장히 방향성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타이틀을 99%를 기부하는 삶, 혹은 뭐 추수감사절다운 기부의 삶, 이렇게 잡으면은 1조 1,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보통 사람들이 체감할 수 없는, 딴 나라 사람들, 부자들, 소위 뭐 세계 100대 부자들의 이야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재산의 99%를 기부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금액 이전에 이 재산에 대한 기부 비율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자들도 있구나, 혹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부자라는 말에 악센트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집과 차가 미국의 중산층 정도의 가격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거는 이분이 그 몇 년 전 기준인데 하도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경제와 투자에 대한 어느 업종이 내년에 유망합니까? 그거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100억,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버핏을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20억을 기부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점심 한 끼면은 20억을 벌어요, 버핏은. 쉽게 말하면. 근데 줄을 서 있어요. 팩스가 세도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면 비상금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오늘은 어느 기업의 어느 회장하고 식사하는 날입니다. 그럼 그 20억을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 집과 차가 20억도 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면서 99%를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사를 쓰면 읽는 독자가 내 소득이 지금 얼마,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겠다. 내 재산이 뭐 5억이다, 10억이다. 현실적인 내 거를 보더라도 내가 앞으로 더 수입이 생기거나 혹은 재산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기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공감 내지는 도전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1조 1,300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100조에 육박, 이런 걸 부각시키게 되면 저거는 뭐 나도 100조 있으면 1조 기부하겠네, 100조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쓸데없는 생각들로 채워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건 이제 하나 그냥 제가 최근에 본 거에 예를 든 거고, 이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방향성에 대한, 이걸 독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읽을 거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자극적인 제목과 호기심과 이 클릭수를 늘릴 수 있는 거로만 잡는 언론 문화가 돼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설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면 크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더 연장하거나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뭐 화석 연료 기반한 혹은 뭐 원자력 연료 기반한 지금의 메이저 에너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에 따른 또 기득권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비용 저효율 재생에너지 사용의 문제,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문제점만을 중심으로 나열하면 어떤 방향으로 읽힐 수 있겠어요? 아, 원자력과 화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구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에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기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RE100에서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유럽과의 교역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의 요소거든요. 근데 최대 교역국은 아니란 말이야, 유로존이. 아직은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우리의 무역의 대상이니까 이 아리백은 아직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를 안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유럽은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과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세계의 정신사를 주도해 나가는 그 흐름과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후위기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종교개혁을 이룬 나라들이 경제 정의에 있어서나 복지 정책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걸 주목해야 된다. 한국 개신교가 이걸 따라가야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제가 계속 주의를 환기시킨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제목을 보세요. 고비용 저효율 재생에너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설명한 것과,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덴마크의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재생에너지의 개발,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재생에너지 개발의 사용과 문제점이 있어요. 저효율의 문제도 있어. 그런데 점차 이게 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풍력 발전을 쓰는 사람들이 덴마크의 대부분의 전기를 얻고, 영국에서도 한 해변 도시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이 350만 명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개발됐다. 이게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태양에너지나 풍력이 나왔을 때 그 고비용과 저효율이 지금은 아닌 거예요. 기술도 발전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상당한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쪽에 대한 정책과 R&D, 연구개발비를 더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더 고효율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마찬가지요.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불로소득 환소는 경제 정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이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뽑을 때 복지 확대,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 부담,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쭉 나열을 하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였어요. 기본소득 논의가 나올 때 논의조차도 할 수 없게 이런 제목이 뽑혔죠.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결국 중남미로 가려는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거나 이거를 하려는 세력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적대시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복지 확대, 경제 정의 실현의 길. 그리고 그렇게 선도했던 나라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OECD,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이라는 사실을 자꾸 언급을 안 해요. 왜? 그건 책임에 대한 게 나오니까. 보세요. 불로소득 환수 재원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는 거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결국 중남미로 가려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나열을 하더라도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로 기사를 작성해도 이렇게 절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제목을 뽑고 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방향성이라는 건 뭘 담고 있는 건가? 가치관을 담고 있는 거고, 더 크게 말하면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인들은 기독교 윤리의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내가 뉴스를 보고 있는가? 모든 뉴스를 볼 수 없다면 걸러야 되는데 제목을 볼 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뉴스를 보고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어떤 걸 클릭해서 더 보는가? 이런 걸 한번 비판적으로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비평의 이런 어떤 뭐 가수들이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뉴스 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내가 좀 환기시키고 주목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한번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뭐 많은 논의들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문화비평 시간에 만나요.